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HDA가 작동됐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에도 또 최신 차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 번 사고가 났는데 이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인터넷에서는 아마도 HDA를 켜고 가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HDA가 멈춰있는 차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BMW는 그렇지 않은데, 벤츠는 그렇지 않은데,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괜찮은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분들도 결국에 같은 사고를 겪고 큰일 날 뻔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회사가 HDA가 뭔지, 오토파일럿이 뭔지 좀 제대로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동차 키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첨단 기능이 만들어졌을 때 교육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아마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 트럭 2대가 먼저 사고로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뜬 다음에 10분 이상 그 자리에 차가 멈춰 있었던 것을 뒤에 오던 아이오닉 6가 트럭을 들이받고서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죠. 사실 트럭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트럭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승용차는 트럭의 뒷부분 적재함 아래로 차가 끼어들어요. 이걸 언더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끼임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자동차가 아무리 안전한 자동차라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이 범퍼라든지 충돌 엔더지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사고 충격을 막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 앞부분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그 윗부분, 심지어는 유리만 들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트럭 밑으로 파고들면 앞범퍼는 멀쩡한데 운전자만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IITS에서는 간혹 이런 실험도 합니다. 트럭 후미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실험을 했는데 예전에 현대가 트레일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부분만 생산하는데 근데 이 시험에서 쉐보레 말리부 같은 이런 승용차를 가지고서 뒤를 추돌하게 해보니까 아래쪽으로 끼어드는 걸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트레일러 뒤쪽에 프레임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프레임이 찌그러지지 않고 여기서 범퍼를 딱 들이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언더라이드 방지 프레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문제가 심각했고 이것을 다 리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튼 그래서 트럭 뒤를 달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는 1차로에 절대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사고로 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보험사를 부른다는 거겠죠. 고속도로 1차로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이거 자체가 지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과실이 상당히 잡히게 될 겁니다. 요즘 들어서 사고가 나면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사를 불러요. 근데 보험사가 온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뭘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험사가 안 왔을 때 보상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비센터에 가서 그때 보험 처리를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사실 1차로에 세워가지고 지금 과실을 갖고서 옥신각신 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사망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과실을 또 받게 생겼어요. 사고가 났을 땐 이걸 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차부터 빼고 둘째, 보험사를 부르든 말든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차부터 빼자. 내 안전, 남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 블랙박스도 있고 요즘 다 있는데 차를 좀 옮겨놨다고 해서 갑자기 과실 비율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차부터 뺍시다. 제발 좀.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HDA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차가 아이오닉 6니까 이 차에는 긴급제동도 달려있고 HDA도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마 고속도로를 갈 때 HDA를 작동시켰을 게 거의 확실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실제로 작동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현대차 측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HDA가 작동됐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우선 테슬라에서는 FSD라는 표현을 씁니다. Full Self Driving 이라고 써있죠. 근데 잘 보면 Capability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 아니라 Full Self Driving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능력 이런 거예요. 그렇게 써있는데 이걸 줄여서 FSD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기만이죠. 굳이 할 거였다면 Capability까지 붙여서 FSD-C라고 했어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착각될 수 있는가?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토파일럿이란 말 자체가 비행기에서 온 거잖냐.
비행기에서 오토파일럿이 정말로 오토파일럿이냐? 모든 것들이 완전 자율이 된다는 게 아니고 오토파일럿은 특정 구간에 특정한 조건에서만 되는 게 오토파일럿이다. 결국에 파일럿이 앞을 봐야 된다. 비행기에서도 그럴진데 자동차에서 오토파일럿을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행기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오토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레벨 2 자율주행이다, 레벨 3 자율주행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실제로 레벨 2는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죠. 그런 명칭의 논쟁은 뒤로 하고요. 현대차는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긴 합니다. 자율주행이란 표현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최근 들어서 EV9이라든지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HDP를 소개하면서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그만큼 덜 하게 되고, 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뭔가 해주겠지 라고 자동차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명칭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운전자가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주행 보조 장치들, 이런 주행 보조 장치들이 너무 잘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동차가 스스로 핸들을 돌려줘요. 페달도 알아서 밟아줍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감속해주고 알아서 가속해주고 이걸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자율주행 아니냐 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운전에 집중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치들이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운전을 보조해주는 보조장치입니다. 흔히 ADA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상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운전을 향상시킨 기술로 운전자를 보조해줄 수 있으면 다 ADAS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ADAS가 내가 운전을 책임지겠다거나 사고를 막아주겠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이게 절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완전히 멈춰 있을 때입니다. 예전에 렉서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분께서 시승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그러더니 사고가 났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사고가 났을까요? 앞에 차가 멈춰 있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멈춰 있는 상황은 자동차들이 이 ADAS가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세상에 있는 신호를 이 자동차 ADAS로는 제대로 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차가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이 카메라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불필요하게 제동을 하면 후미의 차가 나를 추돌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차가 코스를 벗어난다거나 뭐 등등의 일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때는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차인지 자동차 문인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데 자동차 크기하고 묘하게 맞아서 자동차도 착각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애매할 때는 개입하지 않고 확실할 때만 개입해라.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만약에 상대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달라요. 상대차가 앞에 있고 상대차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면 이 주변하고 상대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연히 앞에 있는 건 자동차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면 이게 자동차인지 그림인지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인 한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이걸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아 이거 차가 맞구나 라고 했을 땐 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동을 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진 못하고 그나마 사고 충격을 좀 줄여주는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ADAS들이 다 그 정도고, 거기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ADAS의 목표치가 이 서 있는 자동차가 있을 때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고요. 이동하는 차가 있을 때는 완전히 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DAS는 절대로 만능이 아니고 이 목표조차 만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테슬라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서 그나마 멈추는 경우가 있긴 한데 테슬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리뷰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죠. 사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반자율주행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죠. ADAS 아니면 주행 보조장치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을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식일 텐데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있는 경우, 내 앞에 차가 계속 가고 있는 경우에 이 차를 기차처럼 따라간다, 이건 가능합니다. HDA라든지 오토파일럿을 믿고서 앞차를 따라가게 이렇게 작동시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앞에 차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HDA나 오토파일럿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에이다스는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멈춰있는 차가 있을 때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에이다스가 사고율을 크게 낮춰주는 건 맞지만 에이다스를 맹신하게 되면 사고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다스는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모든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